장난이죠. 뼈 아픈 말들을 할 수도 있어요. 얼굴 사이즈부터가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는 거로 찬물 세안을 앞볼도 뽕긋하게 쪽쪽쪽쪽 잡은 상태에서 두근두근 되죠. 얼굴이 작아지긴 했는데 흘러내려. 너무 아프고 팡팡 피가 얼굴이 그냥 없어져 버린 촥 유일하게 하는 얼굴 시술이 습관을 바꾸면 진짜 바뀝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이 많으실 바로 이 얼굴형 관리, 솔직히 담백하게 내 이목구비는 내가 정의한다 라는 영상을 찍었던 것처럼 이목구비도 정말 중요하지만 아무리 또 이 사람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얼굴형이잖아요. 아무리 이목구비가 하나하나 예뻐도 조화도 깨질 수 있고 한단 말이죠. 예쁘다는 기준은 사실 너무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다 하나도 없는 그런 계란형, 어떤 사람은 좀 더 짧은 얼굴, 틱톡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입 안만 늘면서 여기 턱 근육 일부러 키우고 세상에 정말 다양한 얼굴형이 있지만 갖고 태어나는 얼굴형 그대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자연적으로 얼굴 살이 빠지게 되고 탄력도 줄어들게 되고 울퉁불퉁하게 변하는 게 자연의 섭리, 노화의 과정. 하지만 우리는 홈케어와 뭐 시술 원하는 이상향에 가깝게 다듬을 수 있단 말이죠. 저도 피땀 눈물이 섞여서 그나마 지금의 제가 또 꿀팁 항상 매 영상 최대한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거 왕창 담아보았으니 하나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별로 이렇게 나눠놓긴 할 건데 크게 보시면 시술 후기, 추천, 비추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비시술, 홈케어로 따라만 해도 10배 예뻐지는 습관들을 모아놓은 저는 이 홈케어를 더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 생각보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시술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거든요. 바빠서 못 가기도 하고 정말 꾸준한 홈케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뼈 아픈 말들을 할 수도 있어요. 다들 마음의 준비하시고 빈말 못하고 솔직한 MBTI 맹신론자 맞고요. ENTP로서 친한 동생, 아끼는 친구에게 말해준다는 생각으로 시술, 아니면 홈케어 그런 걸 다 신경 쓰기 전에 얼굴 사이즈부터가 좀 중요하잖아요. 65kg까지 쪄보고 20kg 왔다 갔다 정말 여러 번 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 일단 먼저 살을 빼야 합니다. 벌써 뒤로 가기 누르시려는 건 아니죠, 여러분? 살을 빼면 자동적으로 또 쌓여있던 붓기가 빠지면서 얼굴 윤곽이 굉장히 작아지기도 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우리가 살쪘을 때 갖고 있는 얼굴에 아쉬운 점과 살이 쫙 빠졌을 때 나타나는 아쉬운 점은 확연히 다르단 말이죠. 챕터 2에서 말하겠지만 시술을 받더라도 살이 빠진 상태에서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웃을 때 팔자주름이 안 생겨요, 여러분. 아셨나요? 엄청 세게 힘을 주면 팔자가 생기는데 그러지 않고는 이 주름이 안 생겨요. 전 그래서 어릴 때 너무 부러웠어요. 김고은님이나 그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너무 그 웃는 표정이 딱 정해져 있는 예쁜? 너무 부러워했거든요. 저는 광대 주름이 생깁니다. 이렇게 웃으면 이렇게 광대가 뿅 튀어나와요. 근데 이게 65kg 나갈 때 어릴 때 이럴 때 안 그래도 볼살이 많은데 이것까지 갈라지고 막 얼굴이 약간 4개로 나뉘어지는 기분? 진짜 보조개 있는데 살짝 쪄가지고 6개로 나뉘는 기분이. 첫 번째, 꼭 살을 빼셔라. 두 번째, 매일매일 지켜줘야 하고 이전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마 뭘까요, 여러분? 바로 피부에 보습을 채워주는 거예요. 뻔한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굴형을 관리하는데 보습을 채운다고? 진짜 악건성에 피부도 얇고 그래서 그런지 뭔가 화장품을 써도 부작용도 빨리 일어나고 눈에 확 보이고 화장품이 잘 맞으면 효과가 빨리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피부가 얇으면 시술 같은 걸 받더라도 이렇게 당겨지는 게 되게 쉽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잘 처지기도 하고 무조건 본인 피부에 맞는 스킨케어를 충분한 양으로 매일매일 해주시는 건 당연하고 꼭 클렌징 하는 거. 클렌징을 하지 않으면 모공에 화장품 잔여물이 남고 각질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클렌징이 된 상태에서 각질 관리도 잘 되는 상태에서 스킨케어 매일 해주셔야 되고 1일 1팩 하는 건 당연히 좋겠죠. 1일 팩이 안 좋다 그런 말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팩이랑 안 맞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바르는 화장품을 정말 충분한 양으로 더 흡수가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최소
최소 한 번이라도 내가 피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다 하면은 주말에라도 신경 써서 팩이라든지. 갑자기 이런 얼굴이 나와서 놀라셨죠? 방금 샤워하고 이제 딱 앉아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카메라 꺼졌던 건지 뭔지 안 찍힌 거예요. 급하게 지금 다시 제가 내일 또 촬영이 있거든요. 진짜 주작이 아니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각질 정돈이랑 이제 보습 관리가 꼭 되어야 된다. 얼굴 라인이 예뻐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어서 제가 설명을 했던 게 슬리핑 팩. 이 오리지널 슬리핑 팩이 진짜 제가 이거를 솔직히 빼놓고서 뭐 보습 얘기라든지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눈에 띄게 얼굴이 안 예뻐지거나 다음날 촬영 있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하고 자거든요. 이 로션처럼 바른 다음에 신경 쓰이는 트러블 부위라든지 흉터 부위, 팔자라든지 두껍게 올려주시면 되는데 워낙 건성이기도 하고 아예 이렇게 그냥 두껍게 올려놓고 베개 깔고 자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정말 다음날 각질 진짜 트러블 파티였던 얼굴도 그게 싹 정리가 되고 자는 동시에 불려지면서 이 보습이 막 어쩔 수 없이 채워져요. 투명해지면서 좀 보송하게 마무리가 돼요. 안에 있는 이 좋은 성분이 얼굴로 이렇게 뭔가 랩 씌운 것처럼 막 들어가나 봐요. 찍었는데 멀쩡한 얼굴 찍었는데 파일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웃기지만 급하게 이렇게 평소에 관리하실 시간이 없으시거나 바쁘다 현대사회 주무실 때 그냥 이거 바르시고 자는 것도 너무 추천드리고 정말 저의 인생템이라서 추가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바로 탄력 샴푸를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얼굴형 관리인데 왜 샴푸 얘기가 나오나요? 우리 피부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어져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보습을 잡아줄 때 얼굴 보습뿐만 아니라 바디의 보습도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몇 개월 전부터 진짜 이 중요성을 막 실감을 하고 돌아오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얼굴에 좋은 걸 발라도 결국에는 건조해진다고 해요. 같은 원리로 경락 받아보셨거나 아니면 마사지를 두피 마사지 해주시잖아요. 왜 두피 마사지를 해줄까요? 두피에 탄력이 올라가고 두피가 끌어당겨지면 자동적으로 당겨 올려지겠죠. 머리 세게 묶을 때도 보면 막 눈 이렇게 올라가고 얼굴도 더 작아. 두피 자체에 탄력을 좋게 해서 머리카락의 모공을 더 이렇게 촥촥 털 자체도 잘 쓰고 모발에도 탄력을 주는 동시에 얼굴형 관리에도 효과가 있고요. 같은 이유로 제가 또 올해부터 쓰기 시작한 제품이 있는데 바로 두피 브러쉬입니다. 너무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일단 삶의 질 자체가 올라가고 거품도 훨씬 잘 나고 두피에도 각질이 있고 노폐물이 있잖아요. 같이 씻겨 내려가면서 그냥 다 모르겠고 일단 너무 개운해요. 기분이 좋아지고 뭐 정말 하다못해 다이소나 편의점에서라도 지나가다 생각나시면 꼭 한번 자연스럽게 두피 마사지가 되기 때문에 탄력도 더 올라가게 되고요. 씻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세 번째, 얼굴 씻을 때 주의하셔야 될 점. 올바른 세수법. 피부에 열은 항상 낮아야 됩니다. 이거는 수분감을 가지고 있으려는 이유도 있고 탄력 면에서도 너무너무 당연히 다들 아시는 얘기실 거예요. 물론 근데 이것도 모르는 제 친구가 있더라고요. 얼굴에 열은 따뜻해야 좋은 거 아니야? 그래야 화장이 잘 먹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한 친구가 있어서 제가 진짜 완전 놀랐었는데 화장도 당연히 얼굴이 시원할수록 뜨지 않고 제형의 변화 없이 잘 탁받고 너무 많이 드는 얘기는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해요. 저도 헷갈렸었고 저도 몰랐었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는 거를 오늘 몇 개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수를 하고 나서 물기를 닦지 않는 습관이에요. 저도 1년 전 그 방법을 훨씬 피부 상태가 좋아졌다고 말을 했는데 물론 수건을 가지고 막 꽉꽉 닦아가지고 수분을 몽땅 빼는 것보다는 좋을 수 있지만 따라만 해도 피부 좋아지는 쇼츠에서 세수를 하고 나서 수건을 톡톡 진짜 물기를 살짝 닦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 토너라든지 채워주시는 거고 아니면 세수하고 바로 오일로 넣어줘 보세요. 보습감 잡는 데 좋거든요. 여튼 그대로 하면은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진다고 합니다. 뭐 수돗물에 안 좋은 성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진짜 열심히 찾아본 결과 수건으로 닦는 게 좋아요. 하지만 당연히 수건은 깨끗한 수건으로 톡톡 살짝만 닦아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세수를 할 때 또 이제 피부 온도를 내리는 건 알고 계셔가지고 아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모공이 쪼여들고 나의 이 큰 모공들이 없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냥 찬물 세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몰랐어요 어릴 때는. 우리가 클렌징을 할 때는 모공을 열어줘야 돼요. 모공을 열어서 안에 있는 노폐물을 충분히 빼고 우리가 클렌징이라는 게 노폐물을 지워내고 좋은 성분으로 스킨케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찬물로 하게 되면 모공이 정말로 막혀있는 상태에서 클렌징이 되기 때문에 이 모공 안에 있는 거는 깊숙이 클렌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뜻한 물로 어느 정도 모공이 열린 상태로 클렌징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고 저는 모공 브러쉬도 되게 효과를 많이 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각질 정돈도 되면서 이 모공에 있는 노폐물도 각질해서 뭐가 됐든 간에 클렌징을 따뜻한 물로
이제 마지막에만 약간 시원한 물로 해주시면 모공이 수렴이 되면서 이제 스킨케어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과하게 뜨겁거나 너무 과하게 차가운 물로 하면 그것도 피부에 탄력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전 보통 샤워를 하면서 이제 클렌징을 같이 하는데 클렌징하는 순서도 있어요. 제가 오늘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샴푸를 먼저 하고요. 점점 이렇게 내려온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비누 같은 것도 밑으로 씻어 내려가잖아요. 등드림이나 가슴드림 있으신 분들은 샴푸를 나중에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샴푸를 하시고 트리트먼트를 하시고 린스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몸에 약간 유분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바디워시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에 이제 물이 틀어진 상태로, 저의 습관이에요. 차가운 물로 돌려서 얼굴이랑 머리를 살짝 이렇게 댄 다음에 떼고 수건으로 탁탁 닦아줍니다. 얼굴 온도를 내리는 습관 중에는 화장할 때 스펀지로 바르는 거 질 정돈도 되고, 우리 손에는 어쨌든 열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수족냉증인 분들이라도 우리가 스펀지보다는 열을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너무 심한 지성분들, 여기 쪽에 기름이 많이 올라오시는 복합성 분들을 위한 팁이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토너 패드를 붙여놓은 상태로 다 준비를 하고 메이크업에 들어가요. 완전 이제 지성분들이나 수부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될 때까지 토너 패드를 올려놨다가 진짜 수분을 충분히 머금은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실제로 샵에 가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더 떨어지지도 않고 피부 건조된 시간 자체가 줄잖아요. 그다음에 뭐 히터나 에어컨 직접 안 쓰는 거, 얼굴을 손으로 만지지 않는 거. 네 번째는 스킨케어를 하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꽤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한, 정말 말 그대로 습관이 되어가지고 안 하는 게 더 이상할 정도로 크림을 바르면서 꾹꾹꾹 독소가 쌓이는 부분들이라든지 붓기를 빼는 그 방향이나 그런 게 익숙해졌어요, 손에. 유튜브 찾으면은 정말 영상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따라 해보세요. 살이 많이 찌면 제가 느끼기에 붓기도 더 심한 것 같거든요. 저도 65kg 나갔을 때 아침에 딱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진짜 이따만큼 부어있어요, 얼굴이. 그 상태로는 화장을 해도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무조건 외출 전에 손 지압 마사지를 하고 화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홈케어 기기를 몇 개 소개를 드리면, 여러 개 써보고 이 두 개가 저는 효과도 컸고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턱 이렇게 밴드 있잖아요. 하고서 딱 벗으면 일시적으로라도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건 어쨌든 계속 오래 하고 있으면 안 한 것보다는 조금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그 답답함이 개인적으로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폴라도 사실 잘 못 입어서 그런지 주기적으로 빨아주고 하지 않으면 피부에도 좀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밀크터치 괄사랑 메디큐브 AGR 이렇게 두 개가 붓기를 급하게 빼야 될 때나 좀 시간 넉넉할 때 마사지 해줄 때 이 괄사를 추천드리는 게, 굉장히 뭐가 많지 않아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 부분도 있고 넓은 부분도 있고 또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 구멍은 왜 뚫려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기 이렇게 동그란 부분으로 이렇게 돌기 같은 부분이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드드드드 뭐가,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던 게 두피 마사지도 가능하게 만들어진 괄사예요. 바디도 가능합니다. 그냥 조그마해 보이고 뭐 괄사 사실 너무 많잖아요, 여러 브랜드들에서. 근데 좀 가성비가 좋지 않나. 이것도 보면은 진짜 많이 썼죠. 원래 이렇게 잘 많이 쓰더라고요. 이런 괄사 같은 경우는 크림이라든지 뭐 오일이라든지 제대로 안 바르고 그냥 하게 되면 건조한 상태에서 이제 자극이 가면 더 주름이 지고 더 탄력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충분한 보습감을 주는 크림이랑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들어간 부분으로 저는 이렇게 턱도 해주고 여기 부분도 해주고 또 이렇게 쓸어 올려서 앞볼도 뽕긋하게 해주고, 여기 승모 라인 항상 앉아있고 편집할 때도 앉아있기 때문에 바디며 몸이며 그냥 이거 하나로 해결이 가능해서 도자기로 만들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구적으로 깨뜨리지만 않으면 몸에 안 좋은 성분도 나오지 않고, 제가 막 양쪽으로 막 이렇게 하고 어머 깨뜨리지만 않으면 기분도 좋고,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효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무엇보다 하고 났을 때 얼굴에 변화가 정말 잘 보여서, 물론 시술 때 말하겠지만 보톡스 안 맞은 지 반년 훨씬 넘었어요, 여러분. 안 맞는 대신 저는 이걸로 이제 근육을 좀 풀어주고 하면은 굳이 보톡스 맞지 않더라도, 이 메디큐브 AGR 같은 경우는 또 여러 번 보여드렸었는데 슬림 모드, 업 모드, 탄력 모드, 그리고 바디 모드가 있어요. 업 모드로만 다 사용을 하고, 바디는 뭔가 이게 좀 조그맣기도 하고 턱 라인, 정말 턱 조질 때 그럴 때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진짜 붓기 싹 빠지고 쫙 쪽쪽쪽
과학적인 원리가 막 이렇게 너무 신기해요. 막 근육이 움직인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성격이 급해가지고 스킨케어 제품도 그런데 사용을 하고 바로 느껴지지 않거나 눈에 확 보이지 않으면 계속 사용을 못해요. 성격이 조금 안 좋아요, 제가. 사용하자마자 눈에 보이고. 근데 좀 안 좋은 점은 가격? 이 젤이랑만 써야 돼요. 전도체를 함유하고 있는 젤인가 봐요. 사실 이거 부작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여기 효과가 좋아서 약간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잠시 멈췄을 정도로 진짜 효과가 좋은 제품이고, 5번째로 저도 그렇게 영양제라든지 열심히 챙겨 먹는 편이 아니에요. 유튜버다 보니까 시딩을 진짜 많이 봤잖아요. 먹는 콜라겐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콜라겐 자체만 막 여러 개 뭐 차이만큼 알 정도로 제가 아직 전문적이진 못한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일단 피부가 촉촉해요. 먹는 뭐 히알루론산, 먹는 콜라겐 이런 거 팔잖아요. 진짜 효과가 있다는 거. 저도 약간 의심병이 많아서 그런 거 쉽게 잘 안 사거든요. 그거 먹으면 덜 관리를 해도 평타 이상은 갔던 것 같아요. 딴 얘기인데 피부과 시술 중에 저는 받아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진짜 용기가 생긴다면 언젠가 물광주사라고 해가지고 뭐 연어주사, 샤넬주사 좋은 성분을 넣는 게 여러분 자기 만족도가 제일 높대요. 진짜 높대요. 그리고 연예인들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하시는 시술이고 진짜 광이 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쟤 좀 잠을 요즘 잘 잔 것 같다?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 요 정도인데 탄력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예뻐지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먹는 콜라겐을 먹으면 한 발짝 정도는 다가가는 느낌? 그 다음 이제 이건 다이어트 습관에서도 말을 했었는데 다이어트 습관도 되게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었고 그런 작은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뻐지는 습관도 사실 예전부터 제가 메모장에 써놓고 추가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가지고 와볼게요. 얼굴형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소한 건데 이거 턱 꿰는 거. 일단 턱 꿰기 전에 다리 꼬는 거. 제가 이건 다이어트 영상에서도 말했어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애가 예민해요, 좀. 아까 제가 바디 보습 관리 안 하면 얼굴도 건조해진다고 한 것처럼 다리를 꼬면 골반이 틀어지게 되고 골반이 틀어지면 어깨도 틀어지고 얼굴까지 틀어진대요. 진짜 무슨 일이야. 근데 얼굴형이 이쁘려면 여러분 대칭인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한쪽 얼굴만 이러고 살 순 없잖아요. 다리는 진짜 꼬시지 않는 게 좋고요, 여러분. 다리를 꼬기 시작하면 얼굴이 틀어지고 심하면 눈 위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변한대요. 무섭지 않아요? 이것도 뼈를 한쪽으로 계속 압력을 주잖아요. 진짜 턱을 너무 괴고 싶으면 양쪽으로 괴던가. 근데 이렇게 괴는 것도 저는 안 좋다고 알고 있어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많이 앉아서 일을 하는 직업이지만 자세가 되게 바른 편이거든요. 이거 주작이 아니라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좀 허리를 오히려 안 피면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허리도 항상 꼿꼿이 이렇게 세우고 있고 아랫배에도 항상 힘을 주고 있어요. 이것도 정말 말 그대로 습관이 돼서 안 하면 어색해요. 배를 내밀고 있는 게 저는 더 어색해요. 봐보세요. 지금 이 얼굴형이랑 좀 무서운데 이 얼굴형이랑 바뀌는 것 같은 거 느껴지세요? 얼굴과 목과의 이 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변하고 각도도 변하고 자세를 딱 똑바로 했을 때 얼굴형이 제일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목을 밝히는 이유도 원래가 약간 목이 좀 얇으면서 뭔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더 커 보이고 여기를 가리면 좀 안 예뻐서 여기를 전 더 밝혀서 얼굴이 더 작아 보이게 만들어주거든요, 평소에. 그런 같은 원리로 자세도 늘 똑바르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효과를 봐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고 약간 플라시보로 효과를 느낀 정도고 친한 동생이 아에이오우 있죠? 웃는 방법. 자주 웃고 힘을 주면서 웃고 개구리 뒷다리를 자꾸자꾸 찢어주는 거예요. 50대 넘어가고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얼굴에. 자주 쓰는 근육이 발달하고 그거에 따라 주름이 지고 이러면서 얼굴이 변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자주 웃고 웃을 때도 얼굴을 완전 이렇게 벌리면서 웃고 하면 얼굴을 끌어당기는 근육이 자주 사용이 돼서 맨날 찡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근육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사진 찍을 때 보이세요? 혀를 천장을 세게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모델들이 사진 찍을 때 이 방법을 많이 쓴대요. 평소에도 그냥 심심할 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을 완전히 당겨주시는 거예요. 스트레칭을 자주 하고 이런 스트레칭도 하고 스트레칭을 자주 하면 독소라는 게 빠져요. 건강에도 당연히 좋고 여기를 약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목도 길어지거든요. 목이랑 얼굴이랑 이어져 있어서 목이 좀 길면 얼굴형이 더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좀 가녀려 보이고 목 스트레칭이라든지 겨드랑이 열어가지고 이렇게 쳐주기도 하고 하면은 여기에 독소가 모이는 장소거든요. 이런 스트레칭 자주 해줍니다. 승모근이 없고
어깨가 좀 직각 어깨면 전 평소에 있을 때도 이렇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있으려고 하고 승모근 마사지도 해주고 괄사로 여기 승모근 풀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 어깨 라인도 함께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얼굴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을 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미의 기준에서는 좀 갸름하고 턱이 거의 없는 정도로 진짜 하관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의 얼굴형을 예쁘다고 이제 보잖아요. 딱딱한 음식 먹지 않기, 오징어 씹지 않기, 껌 씹지 않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보통 얼굴형 시술에서 제일 만만하게 하는 게 보톡스잖아요. 제가 보톡스를 안 맞은 지 반년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맨 처음에 맞았던 게 21살 때 이제 재수 끝나고 대학에 갔는데 진짜로 이렇게 생겼던 친구가 있었어요. 본인도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근데 그 자체로도 되게 매력 있는 친구긴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기가 잘려서 온 거예요. 진짜 이렇게 돼서 온 거예요. 다른 것도 안 하고 보톡스만 맞았는데 얼굴이 진짜 반쪽이 된 거예요. 와, 이거 나도 해야겠다. 보톡스를 맞았어요. 근데 동네에 친구가 왔었다. 원래도 턱 근육이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대요. 그 선생님이 이제 놔주실 때부터 근데 이거는 턱 근육이 아니라 볼살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너무 선생님께서 저를 잘 효과를 크게 해주시고 싶으셨는지 많이 놔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게 저한테 너무 셌던 건지 약간 뭔지 모르겠는데 효과가 너무 큰 게 전 부작용이었어요. 적당히 들어가야 예쁘지 여기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여기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히 말하는 땅콩형 얼굴 그냥 여기가 다 없어진 거예요. 다. 그냥 얼굴이 너무 없어져 버려서 볼살이 갑자기 훅 없어져서 되게 사람이 같이 없어 보이고 피폐해 보이고 분명 난 21살이었는데 갑자기 25살 돼 보이고 그 이유는 보톡스를 절대 안 맞았었거든요. 윤곽 수술 하신 분들 보면은 진짜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관리가 리프팅 관리잖아요. 우리가 뼈가 있고 그 위에 근육이 있고 피부가 있는데 뼈가 훅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이 위에 있던 애들이 지탱을 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흘러내리는 거죠. 얼굴이 작아지긴 했는데 흘러내려. 조금 얼굴이 크더라도 굴곡이 있더라도 좀 더 탱탱한 게 예쁘다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몇 년을 안 맞다가 유튜브를 하면서 매일 눈을 저는 떠서부터 감을 때까지 보는 게 제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약간 얼태기가 왔을 시기에 보톡스를 다시 맞았던 것 같아요. 최대한 아래. 저도 얼굴이 긴 편에 속하거든요. 코가 짧은 편이라서 그렇지 얼굴 자체가 막 엄청 짧고 이런 얼굴은 아니에요. 아래에 놔서 많이 없어지더라도 아래만 없어지게 이걸 위에 놓게 되면 여기가 없어지게 되겠죠. 양도 너무 과하지 않게. 진짜 심한 부작용을 제가 찾아보니까 입이 막 잘 안 다물어지신대요. 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보통의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잘 해주세요. 이렇게 앙앙 해가지고 지금도 저 이렇게 하면은 두근두근 되죠. 제가 오른쪽 얼굴이 덜 예쁘다 생각을 한다 했잖아요. 턱 근육도 만져보시면 보통 오른쪽이 더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른쪽은 조금 더 많이 넣고 왼쪽은 좀 덜 넣고 대칭을 맞췄던 기억이 있어요. 만약에 보톡스를 맞으실 거면 최대한 아래쪽에 좌우 비교해가면서 적당한 양만. 보톡스 무조건 추천?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게 윤곽 주사예요. 제가 65kg가 됐을 때 거울을 보는데 너무 우울한 거예요. 이게 나라니. 또 얼태기 왔죠. 참 바보예요. 살을 빼면 될 텐데 이제 살을 뺄 그 의지와 그건 부족하고 돈은 조금 있었나 봐요, 그나마. 윤곽주사 이제 끊게 됩니다. 처음에는 문제 없이 진짜 괜찮았어요. 무슨 다람쥐 마냥 이렇게 붓거든요. 빠지면서 지방을 이렇게 녹이면서 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윤곽주사 맞고도 효과 없다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효과가 있었어요. 신나가지고 살 안 빼도 되겠다. 윤곽주사가 있네. 세상 좋아졌다 하면서 열심히 맞았는데 3번 맞고도 또 맞았었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효과가 좋다 보니까 여기에 지방을 다 녹여버렸나 봐요. 또 살이 처지는 거예요. 제가 피부가 얇아서 그게 눈에 잘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잘 보인다는 말은 피부 두꺼우신 분들도 계속해서 맞으면 결국에는 처진다는 얘기고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처지면 다시 끌어올리기 더 어렵거든요. 살 처지는 거 보자마자 저는 바로 스탑했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정말. 또 하나 부작용 겪었던 게 하열.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윤곽주사를 맞으면 흔히 일어나는 생리불순이랑 하열이에요. 피가 나는 거예요, 밑에서. 뭐 그렇겠거니 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맞을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너무 아무렇지 않게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릴 때기도 하고 별 생각이 없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고 결국에 안 맞게 됐긴 했지만 페임 부작용을 흔히 말하기도 했는데 저는 페임은 그런 부작용 겪진 못했던 것 같아요. 여튼 살이 처져서 안 되겠다. 근데 슈링크는 패키지를 끊어놓고 한 번 맞고 바로 때려쳤어요. 진짜 너무
너무 아프고 근데 그 아픔이 되게 생소하고 기분 나쁜 아픔이고 전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이거를 뭐 팅팅팅 뭐 샷 하는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100샷이면은 진짜 샷을 넣을 때마다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민망하기도 하고 그냥 다 떠나서 너무 아파서 못하겠는 거예요. 진짜 한쪽 하고 아 저 그만할래요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 저는 안 맞나 봐요. 얼굴이 퉁퉁 부었었어요. 진짜 무슨 벌쏘이네 마냥. 심지어 효과도 1도 없었습니다. 병원 잘못도 아니에요. 왜냐면 윤곽주사 했던 같은 병원이었거든요. 난 안 맞는구나 하고 그냥 2번 남은 건 안 갔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게 바로 인모드입니다. 아니다. 기억이 안 나. 에어젯. 두피에다가 팡팡 뭘 쏴가지고 과학적으로 좋은 뭔가를 여기 침투시켜가지고 많이 하면은 머리숱도 많이 난대요. 제가 성격 급하댔잖아요. 쏘는 즉시 얼굴이 막 팍팍 변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쏘면서 약물이 들어가서 두피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얼굴이 그래서 당겨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효과가 나쁘지 않았는데 그거는 많이 맞게 되면 피가 아프진 않거든요? 피가 막 이렇게 나서 한 번은 원장님께서 막 서비스 해주신다고 막 여러 개 해주셨는데 피 비린내 때문에 진짜 잠을 못 잤어요. 메가마인드 돼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퉁퉁 부어서 그래서 에어젯도 몇 번 하다가 아 이것도 약간 애매한데 하다 싶을 때 맞는 게 바로 인모드입니다. 사실 너무 이미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고 칭찬을 하고 2년 전? 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인모드가 막 핫하지 않았거든요. 꽤 비싸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촥 가죽이 달라붙어가지고 진짜 얼굴이 요만해진 거예요. 첫 경험도 너무 좋았고 저는 그냥 인모드가 잘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유일하게 하는 얼굴 시술이 인모드입니다. 저는 아픈 거 이 카메라 계속 꺼져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진짜 아프지도 않고 근데 너무 컨디션 안 좋은 날? 막 약간 생리할 때나 밤새고 간 날 하면은 진짜 그냥 따뜻한 정도? 가끔 좀 안 맞는 원장님한테 맞으면 너무 아픈 날이 있긴 했지만 다른 거에 비해 너무 괜찮다. 한 4-5달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엔 진짜 또 못 간 지 오래됐는데 꾸준히 받고 있고 말고는 저는 얼굴형 시술하는 거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인모드도 2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지방을 약간 태우는 윤곽주사 같은 그런 모드가 있고 하나는 포마라고 해가지고 탄력 모드가 있어요. 그 2개를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같이 쓰는 것만 한 적 있거든요. 똑같이 탄력이 없어지더라고요. 꼭꼭꼭 탄력 모드도 꼭 같이 하고 울세라랑 써마지가 이제 인모드보다 효과가 좋고 통증도 더 심하고 더 비싼 걸로 전 알고 있어요. 아직 그 2개는 받아보지를 못했는데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나중에 그걸 받게 되면은 꼭 후기도. 지금 제 몸무게가 평균 몸무게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붓기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상태에서 매일매일 보습 잘 챙겨주고 있죠. 클렌징도 진짜 열심히 하죠. 뜨거운 물로 하지 않고 무엇보다 중간중간 해주고 4-5달에 한 번씩 인모드 받아주고 이게 끝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습관 여러분 지켜보세요. 사실 습관 만드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막 습관 만들기 이런 책이 따로 있을 정도로 습관을 바꾸면 진짜 바뀝니다.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만의 얼굴형 관리 꿀팁이 있거나 더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로 얼마든지 많이 달아주세요. 예뻐지는 습관도 더 항목이 많고 너무 많아가지고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전 다음에 뵐게요. 안녕.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평소엔 턱을 안 괴는데 예쁜 척 할 때 이러면서 맨날 턱을 괴는 것 같아요. 이제 항상 띄어서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턱 괴는 척 이렇게.